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송탄 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뮤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최재룡 징수과장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7쪽 지방채 관리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채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통한 연차별 계획이 반영된 사업과 마무리 단계의 사업 등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여 적정하게 발행 규모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내실화입니다. 먼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은 국가 재정 운영 계획 및 경제 지표를 참고하여 더욱 정교하게 예측하고 지출은 연차별 재원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재원 배분하여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성과 지표 관리입니다. 내년도 평가 추진 시 국정과제, 도정 목표와 연계된 지표 개발을 통해 대외 평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지표를 강화하여 시정 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페널티 부여 및 결과 환리를 통해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제시입니다. 일반 회계 기준 통합 재정 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지방채와 순세계 잉여금의 최소 수준 유지 및 관리를 통해 통합 재정 안정화 수지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시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기금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기반의 통제 체계를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예산 관련입니다. 본예산 편성의 긴 일정 중 대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와 조정을 위해 할애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과 부서 의견 그리고 지역별, 분야별 균형과 효과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와 공감 있는 협의와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것도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예산 정기 배정과 수시로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여 예산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 체감형 사업 투자입니다. 중복 사업 및 비효율적인 항목을 고려하고 약자 지원에 대한 재원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맞춰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5년 현재 43%까지 늘려왔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민생 안정과 약자 지원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조 고문 변호사 관련입니다. 평택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고문 변호사 위촉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 효율적 법률 지원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조 보조금 실태 감사 및 지방 보조 사업 운영 평가 관련입니다. 책임성 있는 보조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전선화된 정산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보조금 정산 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자료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침 및 운영평가 기준을 수시로 안내하고 보조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집행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가 소관입니다. 54조 평택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 관련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주요 자재, 장비, 인력 등에 대해 관내업체의 활용을 독려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조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운영 중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관리관 동반은 야간 소음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충 방역 및 제초 작업은 방역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캠핑장 시설을 적기에 점검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조 권관항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권관리 어촌계에서 9월 중 낚시 체험장 개장을 목표로 시설물 점검 등 운영 활용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체험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지역 방문객 유입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1조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입니다. 사업 시행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 증권을 진구하였고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행자의 재원 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 실시 협약, 이행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진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과 소관입니다. 63조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평택 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대해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일자리 연계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자의 근속률을 관리하고 취업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취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68조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물가 및 고금리의 장기화로 과정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총 18건 66억 6,700만 원의 국도비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2차 보전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에서 7%로 할인 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연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각 기업의 재정성과 고용 상황을 분석하고 성장 지원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외국인 근로자 이탈자 관련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시 농가 방문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출입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탈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 재발 방지를 위해 입국 후 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71조 재정운영 및 건전한 세정운영 추진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계 축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업무적 개선 및 검증반 운영과 세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수 축의 오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세수 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기업과 간담회 등 소통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재정 확충에 기여 및 성실 납부한 우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선정 및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73쪽 체납 및 징수 관련 사항입니다. 체납 기동팀 인력 우선 배치와 관련하여 올해 7월 정기 인사에 징수과 교론 1병을 충원하여 체납 기동팀으로 배치하였고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 인력인 임기제 공무원을 3명 추가로 채용하여 현장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 배치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액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체납 현황 통계 자료는 지역 단위 및 사유별 세분화 작성을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한 후 맞춤형 체납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현실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강화를 위해 전년도 징수 실적 분석을 하여 2026년 체납액 정리 목표를 전년 대비 20억 원 상향한 190억 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항만경제실소관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 조치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이게 이제 이번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건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그래도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조치사항 같은 거 봤을 때 이렇게 그런 거보다 지금 뭐 데이터도 같이 이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잘 표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저기 서류가 좀 잘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더 좀 자세하게 이런 조치 사항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또 계속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지방채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이걸 보면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잔액이 2,211억, 그다음에 내년 26년 예정이 이제 2,278억인데 이제 상한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한 계획이 이제 거의 내년부터 이제 상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셨는데 해마다 이제 200억에서 300 이제 내년부터 26년부터는 또 300억, 325억, 361억 계속 이렇게 상한 계획이 있는데 이 원금하고 이자 이 재원은 지금 뭐 일반 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재원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일반 회계에서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이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채무 비율 보면은 지금 전국 평균이 7.87%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한 8% 정도 이 정도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자료 보면 2분기에 좀 채무 비율이 좀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도별로 상환하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상환 내역이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는 줄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25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예. 줄 것 같다. 245억을 상환해야 되니까요. 원금하고 이자. 그래서 이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이제 별도 의안으로 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그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지방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상황 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점검하시고 추후 이제 신규 발행하는 건도 좀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요 이제 요 자료 간에 이제 오차가 좀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향후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5년가 징수 실적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입적인 측면에서 지방세도 그렇고 자치 재원도 그렇고 세율세도 그렇고 이전 재원도 그렇고 저게 이제 그런 각 세입 여건별 내역을 조금 객관성 있게 좀 뜯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걸 좀 정확히 좀 추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 전망이 지금 저희 그 중기 25년부터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면 지방세 그 세입하고 세액 수입 세입하고 거의 세액 수입이 더 높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세입 전망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 그 이제 5년간 징수 실적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걸 좀 정확히 추계를 좀 해서 작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정확해야지 세출도 정확해질 거고 그래야지 앞으로의 미래 계획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0여 개 우리 이제 공공건축 사업으로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건축 사업들이 너무 많다 공공 건축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지 않나. 분명히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실에서 이거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이 재원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 번에 모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 전체 이제 부담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연차별 여건이나 아니 사업별 진행 정도를 보고 재원 내에서 수용 가능한 사업을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대충 따져봐도 50여 개 그 공공건축 사업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예산이.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같이 뭐 연차별로 진행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재원 마련에. 그렇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룰 거는 확실히 밀고 예? 또 급한 것들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먼저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꼭 점검하셔가지고 예? 꼭 이거는 진행이 돼야지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좀 재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이제 실태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그 지방 보조금법 27조에 이제 그 운용 성과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매우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등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매우 미흡에 이제 5%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금 사업들은 예산 삭감이나 지원 중단 이런 거를 지금 실행하고 계시나요? 전체 여건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부서 이 미흡에 나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서에서 각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환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환류 평가 이행 여건도가 좀 떨어지는 부서들이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차지하고 관련 부서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각 부서별 매칭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는 일이 안 생기게 또 평가 내역이 부실하지 않게 나오기 위해서 직원들 더 교육 여건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비율 할당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평가하는 배점 내역들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평가 여건이 좀 배점이 큽니다. 그 부분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직원들 관리 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철저히 좀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과감히 사업부터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항만수산가 그 건강한 어촌 누리를 300 사업, 이거 그때 그 운영계획서 다시 제출 받으셨나요? 지금 이제 9월부터 운영 개시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돼 있으신데. 운영 계획서는 어울림센터 네. 연간 운영 계획서를 받은 거고요. 네. 그 세부 사업 낚시터는 계획서. 예. 이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낚시터를 9월 1일부터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 지금 협약서에 보면은 그런 사업 계획서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네. 거기 성과 평가나 그런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사업의 그 성과 그 평가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업 계획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예, 받아 9월 1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요. 예,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했어요. 네. 예. 여기는 지금 그 이 낚시 체험장만 지금 사업을 하나요? 다른 사업은 현재는 낚시터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시고.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면밀히 좀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네.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택항 해양안전체험관 그 부족 사업비 46억 원 중 35억 원 그 재원 조달 계획 수립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중에 8월 말까지 들어올 금액이 있었는데 그 들어왔나요? 사실 자금은 준비돼 있습니다만 예. 나 한낮에 너무 더워서 사실 8월 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한낮에 40도까지 내분가 육박해갖고 당분간 9월 20일까지 중지를 했습니다. 9월 20일까지. 예, 그래서 뭐 자금은 준비가 됐습니다만 금융 비용 때문에 아직 조치는 안 하고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새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네. 거기에 입금이 돼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아, 자금은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공사하는 시점에 들어오겠다. 9월 네. 20일 정도. 네, 거기 그 계획 그 재원 조달 계획에는 8월 말까지 납부하게 돼 있었는데 그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공사하는 시점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예, 그리고 추후 그 이후에 들어올 저기 재원들 네. 그것도 계속 관리해 주시고 이런 걸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광고에서 보면 우리 그 지역 화폐를 올해 이 발행한 금액이 국비가 1,000억이고 도비가 742억인가요? 도비 지원 사업이? 네, 지금 발행 규모로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사업비는 이 발행 규모는 그렇고 사업비는 이게 뭐죠? 사업비는 사업비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 사업이 합쳐서 120억 정도 120억 됩니다. 정도 네네. 되고 예, 발행 규모는 이 정도 되고 지금 이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저희가 발행 이제 규모나 이런 전년도가 103억이 예산이었고요. 국도비가 다 합쳐서. 네. 그리고 발행 규모가 한 1,49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년보다는 지금 많이 많이 상향이 증가한 된 상태다.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소비지원금도 별도로 하고 했는데 이 지역화폐 이쪽 예산은 이제 그래도 전년도보다 좀 증가해서 뭐 그래도 많이 다행이고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챙겨가지고 이번에 또 인센티브도 상향하고 구매 한도도 상향하나 봅니다. 100만 원으로.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을 지원받으면서 기존에 이제 6%에서 7% 상향을 했고 그 이제 그 구매 한도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이게 그 저희가 9월 달 이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 7%로 돼 있는데 현재는 또 9월 달부터는 10%까지 10% 좀 네. 상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하여간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도 이제 이 좀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운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고용인원 감소하는 것들은 이게 그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도 이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나 봐요. 그렇죠? 네, 이제 의원님들이 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건비나 사회적 보험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사실 좀 감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해다 보면 오히려 이제 감소한 기업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라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고용에 대한 이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세정가 지금 내년에도 지금 지방세 징수 계획 좀 뭐랄까 그 계획이랄까 지방세 우리 세입 계획이 좀 올해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네. 내년에도 지금 상황을 볼 때 도세 부분도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와 영향도 있고요. 시세 부분 쪽에서 이 그 삼성 여파가 아직 현재로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올해보다도 내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결정되면 나중에 추후로 말씀 네. 못 드리겠습니다. 도세도 지금 좀 떨어질 확률이 많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도세도 올해에 비해서 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세수 추계를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계획 및 조치 사항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앞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에 처음 이 도입이 돼서 우리한테 이 시의회 조치 사항 계획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 이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56회 정례를 6월 18일부터 이제 7월 4일간 난 7월 4일까지 이 행정사무 감사를 좀 실시해서 하고 나서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2달 지나서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건수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할 건지를 좀 저희한테 이제 보고 사항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7월 달에는 저희가 또 21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업무 보고를 또 받고, 지금 저 연이어서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관련돼 가지고 봤는데, 저희 기획 항만 경제실 같은 경우는 한 34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총괄표를 보면은 한 34건 정도 되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다른 타 부서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거나 이관되는 거나 여러 가지 몇 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지금 2달 지나 가지고 뭐 이게 뭐 조치가 완료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거긴 만큼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한 사항 위주로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이제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 같은 경우는 뭐 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이건 뭐 전 부서에 걸쳐져 있는 거고 회계과가 중심으로 돼서 하는 사항인데, 요 물품 관련 보유 물품의 과부족 뭐 운영 상황 상태 및 변동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뭐 파악과 이제 물품 대장 뭐 현재 현품의 일치 등 철저한 뭐 관리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자 출연 기간 경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통되게 지적을 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좀 나와 있는데, 9월 10일이면 재물조정 및 결과 보고 각 부서 회계과 이렇게 돼 있고, 확인 점검이 행안부 10월, 12월 돼 있는데, 지금 출연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재산법 및 뭐 지자체 규정 참고야 내부 규정 정비 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 지금 진행은 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혹시? 관련돼 가지고 뭐 회계과에다가 또 뭐 이건 좀 네, 일단 지난번에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 부서로 그 재산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또 행정대상 같은 경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도 이제 회계부서 저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조정 같은 경우도 뭐 재물조사 결과 물품 상호 간의 증감량 발생하고 형태, 용도, 성능 및 초과와 부족액 발생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이제 재물조정 실시를 좀 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뭐 지금 6과가 있겠지만은 과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다가 뭐 이걸 하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실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뭐 그 사유를 좀 보고의 개선 가능성을 좀 명확히 할 것, 이렇게 제가 지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뭐 완료가 되거나 처리 중이거나 아니면 좀 처리가 불가하거나 좀 하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뭐 다 좀 처리 중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뭐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거는 사후에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의원님이든 그 위원회든 정확하게 그 관련돼서 좀 정확하게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있나요 혹시? 전에는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좀 내실 있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그냥 책자 비슷하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진행이 100%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면 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안 되는 경우 같은 거는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혹시? 이 내용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예, 그렇죠. 상임위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기획- 분들은 이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각 부서장들이 얘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 안 되는 부분들 특히 계속 반복되고 민원이 반복되거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찾아뵙고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물론 이제 보고서도 내지만 또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또 수시로 변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향후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적사항 그 결과 보고를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이 단연간 그 결과 보고 책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분석을 좀 해보면 좀 너무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겠음, 뭐 이렇게 하겠음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개선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이제 이번에는 잘 도입이 돼서 이런 책자로 만들어져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결과물이 좀 나오는 게 좀 많아야 되지 않나. 100%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37쪽 같은 경우도 뭐 김영주 의원님이나 김영수 의원님이나 뭐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공통적으로 세수 관련돼 가지고 세수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의존도가 크거나 여기 해가지고 예측이 좀 잘못 빗나갔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예기치 못해서 모 기업에 너무 의존도가 크거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다변화 시켜서 정확하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하여튼 이 너무 의존도가 큰 쪽으로만 우리가 의존을 하다 보면 이 세수 관련돼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관련돼서 이제 세수 관련돼서도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평택항 국민 여가 캠핑장 요거 관련돼서도 이제 김영 의원님하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반려견 동반 뭐 방역 관리 제초 등 거 어차피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여름철에는 좀 모기하고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관련을 거기도 있지만 그 옆에 또 조성해 놓은 것도 있죠. 그게 뭐죠? 그 옆에 같이 연계해서 조성해 놓은 거. 공간이 친수 공간. 네, 친수 공간하고 예. 그거는 잘 정리가 됐나요? 전에 제가 한번 갔을 때는 마무리는 잘 됐죠 거기는. 예, 됐고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차피 거기 물이 있는 곳은 항상 뭐 모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캠핑장은 좀 그런 걸 좀 제초나 이런 거 잘 관리하셔가지고 여러 저희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좋다라고 저도 저번에 갔을 때 그분 오신 분이 타 지역에서 오셨는데 좀 괜찮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건강한 어촌 디디 300 사업, 이건 뭐 이 세부 운영 계획서 뭐 제출 받았다고도 하셨고 이 계획 중인 낚시 체험장이 이제 9월 1일 날 오픈 개장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개장을 해서 지금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서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파악이 안 되니까 그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잘 그쪽에 계신 우리 그 56회 그 어촌계에서 어떻게 됐든 뭐 공관리 영어 조합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운영이 잘 안 되면 또 사업이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관련돼서 좀 주의 있게 관련 부서에서 잘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그 61페이지요. 61페이지. 평택항 해양 안전체험관 이거는 뭐 워낙 사업 진행도 오래됐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이 절차적 뭐 하자나 협약상이나 이런 거 재검토를 하셨나요? 하셔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관련돼 가지고도 어떻게 됐든 사업비 같은 거 뭐 거기서 이 자부담 같은 거를 계획서를 내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돼 이것도 어떻게 됐든 진행이 안 되거나 또 돈이 또 발생돼 버리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금액이 민간으로 치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것도 잘 이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것도 좀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일자리 경제과 이것도 68페이지인데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권 뭐 회생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강구할 것, 뭐 그다음 공모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정부 지역 화폐 정책 변화에 따른 추경 편성 검토, 그리고 또 뭐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 등에 지급되는 시 지원금의 집행 내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그다음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와 골목 상인회가 상생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길 바랍니다. 요 관련된 것도 지금 이렇게 꼭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뭐 현재 뭐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잘 좀 진행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체납 및 징수 관련 세정과 징수과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체납 및 징수 관련 인력을 우선 배치하길 바람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 체납 현황 통계 자료를 시 전체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고 작성하여 결손 처리 없도록 관리 좀 바라고 그다음에 우수 납세자의 지정 범위 및 혜택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그리고 이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현실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 강화 바람. 이것도 이제 각 책자에는 잘 좋지 뭐 향후 계획하고 잘 실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저랑 이제 중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 그거 관련돼서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조치할 거는 조치해서 향후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다시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제가 좀 항만수산과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조치 결과 뭐 추진 상황 문제점을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이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조치 결과에 보니까 협약 이행 보증 증권 발급이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이게 저희들이 그게 그 보증 그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 그게 없었잖아요. 이거 언제 이렇게 완료하셨어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제출 받았고요. 네. 그 서류 제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행히 이런 이행 보증금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에 뭐 지적도 당하셨고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게 완료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저희들이 그 해양안전체험관 그 특조금 9억 원인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좀 협약 그 하고의 그 본질이 좀 틀렸잖아요. 그거 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확인을 그때 이제 뭐 7월 중으로 한다고 이렇게 또 현지 실사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처분 이제 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안전하게 체험관 저희들이 이번 현장 탐방에도 저희들이 그 현장 방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해양 체험관이 많은 기대를 걸고 그 지역민들이 좀 바라다 보고 있어요. 잘못된 점이 시정돼서 빨리 원상복구가 돼서 잘 그 평택항 홍보도 물론 되겠지만 아이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좀 되기를 바라요.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57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지금 그 조치 결과가 토지 이용계획 수립 과정의 주변 개발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협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또 우리가 그 업무 보고권도 이제 받고 이제 이랬는데 그
해양대학 오는 일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 이후로 유치한다고 하셨죠? 해양 배후단지 내에 예. 그 학교 부지를 예상을 해서 예, 토지 이용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예, 그 학교 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글로컬 30 그 사업에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9월 이달 중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기성 발언이라든가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들이 뭐 진행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카이스트나 아주대학 병원이나 여러 가지 큰 대형 사업들이 10년 넘게 이생 지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시행하는 거 굉장히 저희들이 희망하고 기대를 걸지만 이게 그 어떤 뭐랄까 선심성이라든가 인기성에 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확실하게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고요. 대처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 경제실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